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생태계 복원과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숲의 종교로 불리는 불교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탄소중립 평화의 숲 조성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한국불교음악학회가 첫 세미나를 갖고 불교음악의 대중화와 체계적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불교음악학회는 전문 학술지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 도량인 관문사가 불기 2565년 부처님오 신화를 봉축하는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연등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차문화의 역사를 이어온 영축총림 통도사가 올해 첫 차잎을 수확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차양 가득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후원 조직 만공의 동참과 전법 활성화를 발언하는 특별 생방송 만공의 공덕주를 모십니다에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방송 포교를 위한 불자들의 원력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범정부가 참여한 탄소중립 평화의 숲 조성 행사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에 맞춰 경기도 파주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생태계 복원과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숲의 종교로 불리는 불교계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구촌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을 전격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이후 기후정책이 정부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 평화의 숲 조성 행사가 북녘 땅을 바라보는 경기 파주시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범정부가 참여하는 사업인데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에 맞춰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남북 협력을 통해 복구된 북한의 숲과 나무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탄소 흡수원이 될 것이고 심화될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에도 대비하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남북의 산림 복원에 이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심는 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한반도 평화의 나무가 되고 한반도 남북관계 발전의 희망의 나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평화의 숲으로 이름 붙여진 파주 탄현면엔 게살구와 산돌배 등 모두 25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한반도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산림 복구를 통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는 한반도의 탄소 중립뿐 아니라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비전이 제시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적 세계관의 바탕을 둔 불교계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전 세계 인류가 생활 방식의 일대 전환을 통해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이 환경불사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찰림 조성의 노하우를 축적해온 불교계가 이른바 탄소 제로란 지구촌 공동의 과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남북 당국이 비대면으로 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이 구축됐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오후 남북회담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남북영상회의 시연회를 열고 판문점 평화의 집과 연결해 실시간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회의실은 남북 영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 분해, 유관부처 간 영상회의와 국제학술회의 용도로도 활용될 방침입니다.
중앙자살예방정책지원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자살예방정책지원기관으로 기존에 1년 단위로 위탁 운영 중이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해 설립됐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 내 자살위기 징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자와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와 고위험군 발굴, 후관리 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불교음악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불교음악학회가 첫 세미나를 열고 불교음악의 대중화와 체계적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학회는 전문 학술지 불교음악 문화를 연 2회 발간하고 학술 대회도 여는 등 불교음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조계종단의 첫 불교음악 교육기관인 불교음악원이 출범했습니다. 참불가의 대중화와 음성 포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는 시대에 불교음악원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불교음악원 외에도 불교음악에 대한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조직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7월 한국불교음악학회가 출범했고 전문가들의 연구와 논문을 실은 학술지 불교음악 문화도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유명 가곡 비목의 노랫말을 지은 국악계 거목 한명희 선생이 초대 학회장을 맡았습니다. 한 회장은 첫 세미나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정신, 문화의 기저에 불교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지만 음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학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는 불교의 종교 차원에서 가장 가마력이 막강한 음악에 대해서 그만큼 소홀했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교음악 문화는 연 2회 발간 예정으로 구전을 중심으로 내려온 불교음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새 전기를 마련할 전망입니다. 박범훈 불교음악 원장은 세미나 첫 발표자로 나서 학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불교음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 원장은 불교의 정체성을 살린 의식음악을 유지하면서도 현 시대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생활 참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불가는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고 불보살을 찬탄 공양하는 그러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 속에 가요로 하든 재즈로 하든 부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잊지 말자. 종단에서도 불교음악 발전에 적극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달 불교음악원과 학회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음성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도 학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불교음악학회의 출범과 전문 학술지 불교음악 문화의 발간으로 불교음악의 올바른 이해와 체계적인 연구 토대가 비로소 마련됐습니다. 불교음악의 발전과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불교음악원의 위상과 역할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 도량인 관문사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연등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서울 관문사는 경내 옥불보전과 대보탑 앞에서 주지 경혜스님과 재무법기스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5년 봉축등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태워서 주의를 밝히는 그러한 빛을 내는 한자루의 초는 바로 불교가 지향하는 보살의 행위요 또 부처가 되는 가장 올바른 길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1층 대보탑 앞에서 점등식을 갖고 석가모니 불 정근을 함께하며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발언했습니다. 오랜 차문화의 역사를 가진 영축총림 통도사가 올해 첫 찻잎을 수확했습니다.
스님들은 땀 흘려 수확한 찻잎으로 만든 해차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렸습니다. 차양 가득한 현장을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전합니다. 봄 기운을 가득 담은 차나무에서 파릇파릇한 어린 잎이 올라왔습니다. 연한 찻잎을 조심스레 따는 스님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영축정림 통도사 사중 스님들이 한 해의 첫 차를 수확하기 위해 울력에 나섰습니다. 불교에서 차는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물이자 수행자의 필수품과도 같습니다. 특히 통도사는 창건 이후 동을산 다소촌에서 생산한 차를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수행과 교화에 활용했다는 사적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차문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 다소촌은 그때 당시에 고려시대 때 전국에 18개의 다소촌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차를 공급하는 그런 다소촌이고요. 그래서 사찰에서 필요한 차를 공급하는 유일한 다소촌이 통도사의 동울산 다소촌입니다. 통도사 계산조 자장율사는 조일율사를 화양 제자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화양은 차를 품은 향기를 뜻하는 것으로 차 공양을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송보 박물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는 야생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이곳에서 나는 차는 중요한 불전의식의 공양물로 올려집니다. 또 1989년에는 통도사 다원이 조성되면서 사중 스님들이 직접 차를 생산하고 불가의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 해차 제다 헌공 의식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개적으로 흩어져 가는 것을 한 번에 직결 시켜가지고 다도에 대한 것을 체계화시키고 또 그 체계화시킨 것을 일반에게 또 이제 교육도 시키고 또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지금 하고 있거든. 통도사는 앞으로 통도 선다 연구회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차문화와 그 덕성을 널리 알리고 청정 승가의 위상과 격조 높은 수행 가풍을 계승 발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축정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후원조직 만공의 동참과 전법 활성화를 발언하는 특별 생방송 만공의 공덕주를 모십니다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방송 포교 불사를 응원하는 열기가 이어졌고 라디오 생방송을 유튜브로 동시에 방송하고 TV 프로그램도 편성해 불자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BBS 라디오 스튜디오 온에어 사인과 함께 켜진 빨간불이 모연 방송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번 특별 생방송은 오는 29일 지장제일을 맞아 만공회 공덕사키 지장기도 정진 주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만공의 공덕사 조상천도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소원 성취 지장기도 기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스님의 입제방송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 광운사 주지 청운스님의 회향방송까지 나흘간 총 12시간 생방송으로 전국의 청취자들과 함께 후원조직 만공의 전법 발언 열기를 이어갑니다. 내 마음이 일단 먼저 편안해지면서 내가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보시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그게 더 보신 것 같아요. 첫날은 라디오 생방송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선보인 가운데 만공에는 법보시를 실천하는 각계의 정성과 동참으로 8만 8천 명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BBS 라디오 진행자로도 오랜 세월 활약한 주석 스님은 패널로 참석해 BBS가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로서 안정된 방송 포교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이 법인에서 1,000만 원을 기부를 해드리면서 이 방송 기구라든지 방송 어떤 기기라든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약소한 금액이지만 마지막 날 가수 장미화에 이어 청운 스님이 진행하는 회향방송은 라디오 생방송을 추후 TV 프로그램으로도 편성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 망공회에 새롭게 가입하신 분들 대환영합니다. 또 주변에 가입하도록 건선해 주신 분들도 아마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 포교 불사를 이끄는 BBS 망공회는 전화 1855-3000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성철 스님의 열반 28주기를 맞아 백년 불교문화재단이 퇴홍 성철 스님의 불교관 연구를 주제로 부산 고심정사에서 학술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백년 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이자 성철 스님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원택 스님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열린 비대면 연찬회를 계기로 성철 스님의 삶과 사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강경구 동의대학교 교수는 성철 스님이 제시한 간화선 수행의 지침서 선문정로를 통해 성철선의 3대 종지를 도노원강론과 실참시로론, 구경무심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찬회에선 박태원 울산대 교수가 중도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 연학실장이 퇴홍 성철의 중도 법문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이 조계종의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해거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육원장 진우 스님에게 3천만 원의 승가교육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해거 스님은 이 자리에서 교육원이 후학들의 배움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큰 보탬이 돼야 하는데 약수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와 광주불교 사암연합회가 통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두 지역 승가단체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돼 지역 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양측 단체의 대표 스님들이 밝은 표정으로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반목과 대립으로 치닫던 지역 승가단체가 초당적 협치로 통합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광주의 승가 공동체는 길을 잃고 반목과 불신으로 더 이상 제가 을자들의 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대중들로부터 멀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방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꽃을 못 피우는 스님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하자고. 2013년 조계종 사찰 중심의 광주 불교연합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이에 관계로 대립각을 세워왔던 두 승가단체, 지역 봉축행사 집행과 불교회관 입주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악화일로로 치닫던 냉전 기류가 통합이라는 해법을 찾으면서 화해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지역 불교 활성화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승적 차원의 용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암연합회와 불교연합회가 통합하는 이 자리입니다. 양 단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통합에 합의했지만 광주불교연합회에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결합하는 흡수 통합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연합회가 광주불교연합회로다가 통합해서 들어오는 거로다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개통합이라는 불교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 불교 전통 불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동안 파열음을 내며 진통을 겪어왔던 두 단체,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고 해빙 무드로 급선회하면서 지역 승가의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교육과 지역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을 찾은 도진정사는 경북에서 창종한 진각종을 소개하고 학교법인 회당학원의 교육사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경북도와 관련된 사업을 제안협의해 대학 발전과 경북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학교가 없는 지방은 더 황폐화된다며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지역 대학 발전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전통사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함께 소방용수를 점검하고 소화전 등 전통사찰 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과장에 박물관 교육과 어린이박물관 분야 여성 민간 전문가가 최초로 임용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사혁신처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한 곽신숙 전 뮤지엄 경영연구소 서울상상나라 교육홍보실장을 어린이박물관 과장으로 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라 유물 유적을 통해 신라 사회, 문화를 쉽게 풀어낸 어린이 책이 나왔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어린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신라 유물 유적을 통해 신라 천년의 사회, 문화를 알기 쉽게 풀어낸 유물과 유적으로 보는 신라 이야기 교육서적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후원조직 만공의 동참과 전법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생방송 만공의 공덕주를 모십니다가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로 대면 포교와 신행생활에 제약이 많은 가운데 방송 포교 불사를 통한 불법 홍보를 위해 저희 BBS 불교방송 임직원들은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